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7월 18일 장마감 4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많은 분들이 미국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지고 미국 반도체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오늘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분들이 대박이 난 상황에서 신규 자금을 유입시키는, 전 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시켜서 많이 끌어올린 주가를 팔기 위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이틀 전에 제가 6% 올랐을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런 리포트를 낼 수가 있나. 지금 안 산 후에라는 그런 리포트는 어떻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관의 리포트 같은 경우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하루 종일 매수해서 본인들이 많이 매수해둔 주식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방어의 역할로 낸 리포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틀 연속 주가 조정이 좀 심했어요. 그리고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현재 많이 빠지고 있고, 나머지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최근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팔 사람이 없어요. 주가가 누가 팔아야 폭락을 하는데 이미 다 대피하고 현금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2차전지 종목들도 이미 정리하고 현금으로 있고 폭락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진 매수해야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팔아서 미국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폭락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속스 같은 경우도 한번 오르면은 20%도 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어제 고점 기준으로 장중에 21%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반도체가 뭐 6% 떨어진다 그러면 18% 오르고, 그러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죠. 반도체 조정할 경우에 SOXS, 속스나 SQQQ, 나스닥 떨어지면 올라가는 미국 상품이죠. 워낙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그 부분도 제가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대박난 경우에 돈 많이 넣어서 대박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분명히 보통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초반에 제일 유행했던 게 해물찜닭, 뭐 불닭, 그리고 안동찜닭, 이런 거였던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나요? 다 없어졌죠. 몇 개 안 남았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후죽순 사업도 남들이 잘 돼서 같이 내가 차리면 안 되듯이, 정말 다른 분들이 대박이 난 주식을 안 하면 그만인데 내가 고점에 있는 물량을 사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인내했던 종목들이 주가 급등하는 경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부동산도 안 망하고 있죠. 그거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고물가, 그리고 임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환율이 굉장히 워낙 약세가 심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틀림없이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10개 중에 9개 정말로 실적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이 회사가 정말 말이 안 된다 했던 종목들 갖고 계시면, 이거 왜 들고 있냐, 팔아라, 가망 없다, 헬장 우리나라 가망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하면서 매도를 부추기는 거예요. 한번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그 이유가 있다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왜? 올라갈 때 며칠 안 걸려요. 제가 오늘 주제가 반도체 엔비디아 조정,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콜링스 외인 대량 매수 대기라는 주제로 한번 찍어볼 거고, 편입 종목 점검까지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엄지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따뜻한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그걸 읽으면서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주식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코인으로도 많이 갔고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 남아있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의 역할은 이 종목이 정말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저점에서 38% 정도 오르는데 2주 걸렸어요. 얼마 안 걸립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오늘 다만 대우건설이 국내 유일 원전 설계 시공 능력까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우선 협정
협상자 선정도 되면서 호재가 나왔는데 좀 기관들 외국인들이 어제 미리 사놓고 또 아침에 20% 급등 출발하다 보니까 또 매도하고 또 단타 쳤어요. 우리나라는 늘상 이 모양입니다. 근데 이 건설 섹터가 오늘 많이 오른 건 아니죠. 하지만 건설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재건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그동안 작년에도 시공을 많이 안 했죠. 분양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량 공급 부족 현상도 나올 거고 전세가 오르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해서 공급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설주가 엄청 수혜를 보고 거기다 원전 설계 능력까지. 그렇다면 대우건설은 건설주 중에 제가 대우건설이 넘버원이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전에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탑3잖아요. GS건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점검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자세하게 봐드릴 거고, 기죽지 마세요. 지금 2차 전지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대우건설이라든지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대우건설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억하실 거예요. 70% 오르는데 한 3, 4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LG전자 포트폴리오 안에 있습니다. 실제 편입은 아니에요. 전부 참 방송에서 보여주기 위한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하고 사고 싶으면 매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결정 부탁드리겠고,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1등 기업 매출이 100조를 달려가는데 시총이 한미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2조가 목표인데 1분기 매출은 한 1000몇백억 나왔나요? 근데 매출 2조가 목표인데 LG전자는 이미 100조 목표로 하고 있고 80조 나옵니다. 근데 시총이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3개 합쳐도 정말 시총이 낮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일터인데, 그쵸? 2차 전지 세계 최고 기업 갖고 있죠. 포스코 그룹주 갖고 있죠. 에코프로 있죠. 세계 최고 건설, 세계 최고 원전, 세계 최고 또 조선이 있죠. 삼성중공업도 있고, 해운 세계 최고죠. 반도체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인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뭐 공매도라든지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계속 있었고, 여전히 금투세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반드시 유예해야 되고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만 오늘 코스닥 또 신저가 찍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런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올 거예요. 지금 잠시 미국으로 떠나신 분들, 우리나라 주식 손절하고 잠시 가신 분들도 결국 돌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저평가고 절대 폭락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반도체, 미국 반도체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주식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폭락할 이유가 없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국장을 떠났어요. 미래 없는 한국 경제 누가 키우나, 이런 기사나 맨날 냅니다. 세계 최고 기업이 몇 개인데 우리나라에. 현대차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 리포트 써주고 자금을 이쪽으로 해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나라는 뉴스 나오기 전에 사가지고 다음날 팔아먹고 리포트 내고 다음날 팔아먹고 하는 맨 그런 짓이에요. 거기에 금투세까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환율 불안도 어느 정도 꺾일 거고, 서학개미님들 국장으로 오세요. 저평가 한국 주식으로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힘든 길 가는 거예요. 작년에 2차 전지 말고 아무것도 안 올랐죠. 10개 중에 8개 떨어졌죠. 지금 10개 중에 9개 떨어졌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 아무 주식이나 매수해도 지금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한국 주식이 폭락할 리가 없죠. 이미 매도 때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투자할 곳이 없다. 증시 대기자금 역대 최대.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동안 기다렸던 2차 전지 손절하고 폭락하길 기도하고 있고, 좋은 기업 삼성전자 매도했더니 계속 오르고, 현대차 매도했더니 계속 오르고, LG전자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안 오른 종목 수두룩백백인데 그저 매도하고 예탁금 늘어나 있고 한다는 거는 이미 장이 안 좋을 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 대피하고 팔고 갈 분들이 미리 팔았는데 폭락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저평가 종목들
고환율이 꺾이고 고물가가 꺾이는 이제 리오프닝 시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끝나면 이제 미국 고용도 꺾이고 미국은 정말 고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보면 기준금리 기대 후퇴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장기자금 운용보다는 빠르게 대응하는 단기자금 수요가 증가했다. 갈 곳 잃은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판단.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폭락할 종목들 내가 매도 다 미리 때려놨으니까 폭락할 일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절대 폭락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나라 주식 절대 우리가 기다리는 타이밍에 폭락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엔비디아 조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사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렸고 속스도 강조드리고 원하는 대로 되고 있고 건설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 나머지 편입 종목 포스코홀딩스 또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70% 올랐을 때 저는 거기서 뺐고요. 편입 종목 안에서 MS 오토텍, CJ, CGV, LVMC 홀딩스, DY 이런 기업들까지 싹 점검해 보고 오늘 자세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현재 19만 9천 명이 달성이 되고 20만 명을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다만 많은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 또 많은 참고가 된다. 제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저의 역할은 지금 당장 뭐 내일 팔아먹는 그런 단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해주시고 이 종목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지금 힘들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지금 과연 대피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될 상황인가? 내가 돈이 없다면 그냥 보유만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해도 단가 안 낮아집니다.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도 이미 고점에서 왕창 매수하고 지금은 사도 이미 남은 짜투리 물량 매수하시잖아요. 10개 중에 뭐 8종목 갖고 있어도 뭐 한 종목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요거 좀 더 사봐야 단가 안 낮아져요. 처음에 1억 갖고 8천원에 거기 샀기 때문에 500만원, 1000만원 더 산다고 단가 안 낮아집니다. 에이 머리 아프다 여기나 다 사야지. 이렇게 하는 정도의 짜투리 물량 물타기 갖고는 단가 안 낮아지니까 뚜렷한 목표가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지금 내가 찐주주인지 아닌지 찐주주는 지금 30%도 안 남았어요. 결국은 수익 내는 분들은 30%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잦은 손절로는 계좌만 내려가고 절대 남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반도체 폭락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오늘 미국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건지도 제가 봐드리고 이 반도체가 조정 나오더라도 우리 거는 어떻게 될 건지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엄지, 파이팅 댓글 그리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멤버십에서 제가 하루 종일 또 커뮤니티 적어드리고 문자처럼 알람 가고 또 저는 카카오톡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라이브도 매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가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미국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하이투자증권에서 트럼프 당선 시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원화 가치 상승 전망.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 달러를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회수하는 상황에서 이란 때문에 수혜보고 중동 전쟁 때문에 미국이 수혜보고 전 세계 자금 지금 고점에서 또 미국 주식 투자 지금 독려해가지고 지금 또 버티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그런 부분들 다 미국이 혜택 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꺾이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경기 침체는 미국이 오지 않더라도 주가의 측면에서는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가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지. 우리 주식 투자에도 고점에 매수했던 종목, 2년 전에 샀던 종목들 이제서야 네이버, 카카오 너무 바닥이고 그때 폭등했던 언택트, 수혜주, 제약바이오 다 내려왔고 게임주도 다 내려왔고 엔터주도 다 내려왔고 코인주도 폭락했고
그때 올랐던 종목은 해서 안 내려온 종목이 없어요. 폭등하고. 그러니까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이 계속 달리는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렸는데,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차익 실현이 엄청 나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르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1,400원대 찍었으면 1,200원대 가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일본도 얼마나 지금 엔저가 심한가요? 이제 엔화 강세가 좀 되겠죠. 이럴 때 저는 엔화를 또 우리나라 원화든 갖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동안 가치가 내려갔다고 생각이 들고, 유럽보다도 우리나라가 환율 잘 버텼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뭐라 하는 분들 이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의료보험도 세계 최고고, 세계 최고 기업 갖고 있고, 경제 10위권 대국이고 한데 우리나라 마치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저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원화 가치도 상승이 될 거고, 다른 나라는 막 돈의 가치가 3분의 1 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잘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원화 강세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란 전쟁덕을 많이 봤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올 거고,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한 조선주는 제가 또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HMM이나 이런 해운주 저평가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철강주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차 전지는 또 트럼프 대통령 되면 망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안 탈 건가요? 미래 성장 동력 중에 거의 최고가 2차 전지인데, 그러면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 싹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자리인지, 주가가 오를 때 낙폭과대 종목은 일주일만 해도 50%가 올라 버려요. 그리고 50% 올랐을 때 덜컥 사고, 호재가 나오는데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삼성 SDI든 LG화학이든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많이 올랐는데 호재가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급등할 때 왜 더 안 오르지? 하면서 50% 오르고 조정은 나올 정도는 지금은 절대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 지금 속스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반도체 떨어지면 올라가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여기다가 1억 넣었으면은 지금 한 200 정도 남았죠. 그리고 제가 17달러에서도 강조드렸고 하루에 20% 오를 수 있다. 맞으면 맞다라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어제 22%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나왔구나, 추세 타겠구나. 우리가 바닥권에 있어도 몇 번 올라가다가 또 올릴 때 팔고 밑에 사고, 이거 잘못하다가 이 윗단으로 가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고 했을 경우에 속스 같은 경우는 전 40불에서 50불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SQQQ는 덜 오르는 게, 요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 추정이고, 속스는 반도체 지수 추정이다 보니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릴 때 속스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때도 하고 나서 50% 단기간에 속스가 폭등을 했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었던 게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스도 지금 미국 반도체가 지금 속스 차트 보면 아직 하락 시작도 안 했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또 속스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반등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대량 거래 상승이 아마 나온다고 저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죠. 그쵸?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오늘 올라서 시작해도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장 시작하고 미국 엔비디아가 좀 올라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 100불 아래로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 할 수 없죠. 구글도 지금 고점에서 꺾였고 다 그래요. 그래서 TQQQ 같은 종목들은 세른봉 지금 세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한 번 떨어지고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남들이 대박난 엔비디아를
그냥 안 사면 손해 안 봐요. 내려가더라도. 지금 미국 반도체 세른봉이 이렇게 세게 나왔죠. 7% 떨어지니까 지금 시간에 세서 아까 속스가 15% 오른 상밖에 안 나왔는데 7% 떨어지면은 지금 속스는 21%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음봉이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오른다 할때도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5,000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4,500 라인도 700 라인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유럽 증시도 현재 조금 지지부진한 세른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조정 나오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오를 수 있겠구나.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는 보면은 자, 코스닥이에요. 이제 여기를 찍었어요. 뭐죠? 이상하다. 최근에 밑에 있었던 저점, 여기는 엔벨로프 지지선하고 볼린저 하한선이 맞닥뜨리는 가격인데 여기서 밀리는 게 과연 뭐를 밀까요? 반도체를 밉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여기서 심지어 800을 온다 한들 여기서는 자리 잡고 윗단으로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많이 빠졌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나머지 종목들이 이미 매도 다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빠질 물량이 없어요.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의 월 차트를 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월봉 추세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 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넓게 보세요. 코스닥 오른 거 없습니다. 연봉 보시면은 IT 버블일 때 2700이고 아직도 800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서야 신흥국 증시 인도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다 좋다 말씀드렸죠. 이제서 코스닥이 스타트 들어가면은 향후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너무나 저평가 종목들이 2배, 3배도 오를 수 있는 연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월 차트도 매우 좋은 정배열, 이런 자리에서 폭락을 뭐하러 생각을 하나요? 여기선 사가지고 급등하는 거지. 코스닥 흐름 봤을 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작년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작년에 오를 때 2차전지만 올랐고 코스닥 지수 떨어지고 최근에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이번에 올랐을 때 뭐가 오를까? 대다수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중에 9개, 8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주식에 집중하시면 되시고, 코스피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올랐죠, 빠졌죠, 쭉 올랐죠, 빠졌죠, 쭉 오르고 아직 제대로 안 빠졌죠. 만약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또 2700에서 800 정도가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사이 자리 잡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조정 나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정배열이죠. 코스피도 뻑하면 폭락 먹고 뻑하면 폭락 먹고 아직도 회복 안 했는데 미국은 이 윗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3500, 4000 이상 가 있는 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오르지 않았죠. 금리 인하 늦어져서 이제 시작하는 코스피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2800 깨서 좀 내려오더라도 큰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빠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했던 이런 한미반도체도 시사주가 이틀 전에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안 사면 후회라고 리포트 때리고 다음날 바로 그만큼 떨어지고 또 오늘도 밑에서 시작하고 세른봉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결국은 13만원, 12만원대 갑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월봉상으로도 이제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 최소 2달 정도는 크게 올라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여기서 억지로 갖다 받쳤잖아요. 나머지 종목들 보면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은근히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세른봉 확 나왔죠. STI 이런 종목들 보면은 꺾였다. 반등 나와도 중요 라인이 올라있는 고점이 밑에서 많이 오른 상황에서 돈으로 갖다 바쳐서 힘을 모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돈으로 갖다 바치고 고점에서 갖다 바치고 우리가 사주고 돈으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강하게 베팅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반도체 자리를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삼성전자는 왜 다른가요? 삼성전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티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만큼 오르고 조정이 장중 조정만 나오고 아직 제대로 조정이 안 나왔죠. 삼성전자는 오른 게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보여주는 건데 월봉 추세를 보니까 9만원 뚫어서 10만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밑에서 빠져서 오르고 빠져서 오르는 단타 구간이지, 조금 기다리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8만원권 여기서 자리 잡을 때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주가 고점 영역에 있어요. 삼성전기도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스타트한 자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기관들 하는 행태가 좀 싫어서,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안 사면 후회라는 리포트 내고 1년 매출이 작년에 1600억 나왔고 앞으로 2조 목표인데 지금 시총이 15조예요. 그래서 대안주로 제 포트 안에 있는 게 LG전자예요. 이런 LG전자 작년에 84조 매출 나왔는데 올해 사상 최대 매출로 가게 되면 시총이 36조 못 가겠어요? 이게 36조 간다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얼마나 추세가 좋아요, LG전자가. 그럼 월봉으로 볼까요? 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고 급등을 하고 빠졌다가도 21선 자리는 또 보는 자리다. 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럼 넓게 볼까요? 윗자리인지 아닌지. 넓게 보니까 이제 월봉상으로 스타트하는 자리죠. 그럼 가지고 있다 보면 13만원, 14만원 돌파되겠죠. 이 자리까지는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면 19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예요. 전장 쪽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가파르고 가전 쪽도 세계 1위고 휴대폰 적자날 일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설명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고, 연차트로 보니까 제가 원하는 밑에 갖다 치고 올라가는 5년봉으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딱 좋은 게 LG전자예요. 그래서 LG전자는 저는 이거는 이제 편입하고 나서 한 20% 정도 이상 올랐죠. 근데 여기 라인이 도달된 매물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13만원, 14만원까지는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강력 보유하고 싶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을 저는 이제 내려왔거든요. 여기 내려오면 편입한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편입 종목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내일 저는 이거 22만원에서 22만 4천원 사이에서 편입을 하고 싶거든요. 내일 하고 싶어요. 왜? 현대모비스는 연차트 12년봉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올랐다가 13% 올랐다 마이너스 16% 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보합이에요. 결국은 이 윗단으로 가겠죠. 35만원 라인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월봉상으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현대모비스가 주가 오를 때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조정이 나와서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지지선이 내려왔을 때 보자는 거였었어요. 그럼 여기서 딱 편입을 해서 1차는 28만원, 32만원 사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현대모비스 내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현대모비스 뭐 LG전자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죠. 삼성중공업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나요? 작년에 세상 최대 적자도 상관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좋아지고 있죠. 월봉상으로 들이신 문제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중공업도 저는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한 14,000원, 5,000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올라 있으니까 조정시 보세요. 조정시 올라 있으니까 아시겠죠? 요거 같은 조선주는 좀 조정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보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렸을 때 여기는 지금 그 매물을 안고 고점을 해서 매물을 안고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매도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말고 다른 쪽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건설주가 있잖아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건설주 진짜 대우건설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팀코리아, 체코 원전수주, 대우건설, K건설 시공 경쟁력 입증 그동안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 협상자, 참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만큼은 또 세계 최고인데 그 안에서 대우건설이 건설주 중 유일하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거에 정말 큰 박수를 치고 싶고, 대우건설 전 정말 관련 없거든요. 대우건설에 2년째 기다리고 있는 게 대우건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포트폴리오는 지금 편입했지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신저가 갔을 때 자신이 있다고, 절대 걱정 안 한다고, 그래서 편입한 거거든요. 2달 전에 걱정 안 한다고. 그때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신저가로. 근데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를 때.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오르니까 저점 대비 38% 올랐더라고요.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오늘 고점 기준으로. 여기가 목표가가 아니죠. 자연스럽게 매물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하지만 다른 데는 없는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데가 대우건설이어서 전 정말 칭찬하고 싶고, 우리나라 뭐 브랜드 같이 탑3에 딱 선정된 게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DLENC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GS건설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HD 현대건설기계는 폭등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재건주에 지금 실적 잘 나오고 부채 줄어들고, 대우건설은 심지어 자금 조달도 해외 쿠웨이트 이란에서 해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안 빌려줘서. PF 문제도 전혀 없고, 공급 부족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될 텐데, 그럼 건설주가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하나 더 재료가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되시고, 대우건설이 원래 다수의 원정 시공 능력이 있었잖아요. 1991년 월성 3, 4호기 이렇게 해서 30개의 원자력 프로젝트 수행했고, 그래서 이제 2009년에는 요르단 원자로 사업도 수주했고, 그래서 오른 게 없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L 투자까지 확대하고 있고, 이거 제가 맨날 기사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시공력을 입증했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작업률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코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시장도 진입하고 있는 게 대우건설이에요. 재료가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무슨 뭐 주택 쪽에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압구정부터 해서 반포 다 한남까지 수주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전세가가 오르고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왜 작년 초에 둔촌주공 분양 미분양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2배가 올랐을까요? 12억짜리가 20억이 왜 넘을까요? 시공을 안 했어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하지만 그때 문제가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유진투자 3배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그때가 딱 레고랜드 사태 때 망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예요. 3배 올랐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 이제 좀 쫓아갈 것 같아요. 소형주 중에 이거. 삼성증권도 괜찮고. 최근에 좀 올랐죠. 이게 현실이에요. 증권사 망할 것처럼 PF 대출 문제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건설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잖아요. 여기서 주가 급등하고 3,500원부터 오늘 고점이 5,000원이면 7% 오른 다음에 여기 매물대잖아요. 매물 한번 소화됐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바로 소화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횡보 치면서 자리 잡든지 조정시마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기관들 사서 단타 팔아먹고, 우리 미국은 이런 거 안 될 텐데 우리나라는 어쩜 이런가요, 진짜? 이 좋은 기업을. 그런데 월봉상으로 120 월선을 안 갔죠. 여기 돌파가 됐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GS 글로벌. 한 번에 돌파하죠, 월봉. 70% 한 방에 돌파합니다. 상 다음날 급등 또 20%. 2,300원에서 4,400원 가는데 3일 걸렸어요. 그리고 나 샀더니 폭락 먹고 오늘 반등 들어갔죠. 그래서 GS 글로벌도 그렇고 올라가면 금방 끝납니다. 심지어 대한유펌도 저기 며칠 안 걸려서 3일 올랐더니 50% 오르던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포스코 인터처럼 급등했을 때 시끄럽게 얘기하면 조정 나옵니다. 거래량이 적었죠, 올라갈 때. 그쵸? 그리고 조정 나오고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포스코 인터는. 말씀드리고 포스코 홀딩스랑 같이 4월 19일 날 편입해서 요건 70% 올랐을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대우건설은 요날 같이 편입한 종목 아니에요. 요날 4월 18, 19 요때 해가지고 지금 고점 찍었으니까 단기간에 매물 나왔고, 21선 이격 좀 줄이고 다시 올라가면 적어도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를 한번 찍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제대로 나온다. 그럼 지금은 단기간에 또 단타 치러 들어가는 매도 나와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오늘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떨어졌을 때보다 매물 소화하는 거래량 나왔잖아요. 오늘 올랐을 때 우리는 오름 좋아하니까
요렇게 포스코홀딩스 요런 식으로 급등하면 다 질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를 종목을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오를 종목을 대우건설이라고 매일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움직일 우리 친구 종목들 볼게요. GS건설 자리 좋아졌어요. 현대건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 올랐어요. DLNC 이제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삼성물산은 작년에 2차전지 그때 그 급등할 때 신저가 딱 7월 26일 날 찍고 그때부터 이제 쫙 먼저 올랐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요새도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대우건설은 이제 시작하는 최대치 거래량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 근데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요 밑에서 조금 시간 걸렸다가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바로 급등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대우건설도 포트폴리오에 전 유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재건주, 대창단조, 한미글로벌. 오르면 이게 많이 오른다 그랬죠. 재건 이슈 뜨면 한미글로벌, 뭐 대창단조, 수산중공업,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 다 싸요. 이거 제가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오르면 20% 순식간에 오르죠. 그쵸? 현대에버다인 같은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DY파워가 있어요. 재건주 안에 너무 자리 좋아요. 요거 갖고 있는 기업이 뭐라 그랬죠? DY파워도 연차트 보면은 올해 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DY파워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DY파워를 보시는데 워낙에 실적 좋고 부채 없는 거 요거를 갖고 있는 게 DY라 그랬죠. 테슬라 관련주로. 그래서 포트폴리오 편입했는데 지금 그 가격입니다.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장 폭락했는데 폭락 안 하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며칠 오르면 6,000원 찍을 것 같거든요. 6,000원, 7,000원 사이. 그래서 요거가 DY파워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테슬라 관련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스타트 안 들어갔잖아요. 스타트 들어가면 하루 만에 오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매우 좋다 말씀드리겠고, DY파워도 이걸 가지고 있는 데가 DY 지주회사니까. 테슬라 관련주는 MS 오토텍도 있어요. MS 오토텍도 있습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이제 슬슬 매집 끝났고 쏘면은 하루에 여기 5,500원에서 여기까지는 하루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S 오토텍. 고민되실 때 실적만 보세요. 1분기에 500억 순이익 벌었으니까. 작년에 2천억 벌었는데 900억을 명신, 지주회사, 명신 산업 말고 명신 때문에 군산공장 때문에 적자 났던 부분들 이제 합병 나오고 그 다음 자사주 소각까지 바닥이죠. 월봉상으로 볼린저 하한선 엔벨로프 지지선에 딱 있죠. 여기 파란색 선 DY도 여기에 딱 있죠. 요 자리에 스타트 들어간 게 대우건설입니다. 제가 절대 못 깬다고 했던 게 이 파란색 엔벨로프 지지선 볼린저 하한선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주들 지면 오를 때가 됐으니까 따라 올라버리면 바로 급등 들어가겠죠. DY든 MS 오토텍이든 다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2차전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차전지 뭐부터 볼까요? 2차전지는 제가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볼까요? 이거 포스코홀딩스 자리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저는 하나도 짜증 안 납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기간 지나갔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결국은 바닥권에서 뭐 별로 차이 없는 거는 선을 그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최근 저점에서 몇 프로 더 떨어졌는데 뭔 상관인가요? 폭락하는 건 작년에 폭락 다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작년에 오를 때 열흘 만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월봉상 급등.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철강주 밸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포스코 주주님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50만원 언저리 55만원 사이 찍는 거 더 가면 60인데 거기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미국과 인도의 철강 사업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개편 진행되고 있죠. 2조 원 자사주 규모 소각 넘버원 1,000억 매수하고 또 소각이에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가 떨어졌을 때 뭘 보고 기다릴까요? 호재가 나왔는데 안 올랐구나. 공매도 쇼커버링이 안 들어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2차전지 소재산업은 이제 성장이 약간 둔화됐던 거지 꺾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염호, 광산, 리튬, 우량자원 확보했죠.
그쵸? 그래서 양극재는 고객 다변화가 중요한데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서 하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고, 음극재 쪽에서는 음극재도 세계 유일 아닌가요, 이게? 천연이나 뭐 인조, 실리콘 이런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차세대 소재 이쪽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죠. 그러니까 2026년까지 리튬 10만 톤 아니에요. 니켈 5만 톤, 양극재 39만 톤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 돼요. 중국 철강 스프레드 있죠?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도 부동산 중국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은 많이 올랐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부동산 지금 꼼틀대죠. 철강 쪽 뜨겠죠. 금리 인하하면 철강용도 뜨겠죠. 분기 판매량 자체가 우리가 철강도 한 800만 대 초반 정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850만 돈 정도 철강 영업 이익도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가지고 있나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 갖고 있죠. 요것도 똑같아요. 자리 잡고 있어요. 신저가 안 갔습니다. 그쵸? 포스코 홀딩스는 이 자리인데 에코프로도 지금 올랐죠. 미국 시장 반도체 떨어지니까 귀신처럼 오르잖아요. 테슬라 훈풍 이것도 있지만 테슬라 급등할 때 안 올랐죠. 테슬라가 실적이 꺾였는데 요번에 바닥에서 더블을 쳤죠. 우리나라 2차전지 급등 안 했죠. 공매도 연장 내년까지 진행이 됐죠. 상반기까지 쇼커버 안 들어왔고 기관들 동시효과 장난치고 다시 사고 있죠. 힌트 얻었죠. 2분기 때 테슬라가 사실 44만 톤 인도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줄어든 애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또 먼저 땡겨줬어요. 밈 주식처럼 테슬라가. 그래서 사실 여기 중저가형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기술 확보했잖아요. 에코프로가. LFP 배터리가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VMC 얘기할 때, LVMC 홀딩스 얘기할 때 이제 EV 뚝뚝할 때 LFP 배터리 쓴다 그랬잖아요. 라오스에서 전기차 충전소하는 LVMC가 LFP 배터리 꼈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양산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이미 확장하고 있고 헝가리 쪽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공장 짓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양극재 소재 기업으로 1등 기업이 또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지금 바닥 잡았어요. 올랐다 하면 상도 치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월봉상으로 월봉 20%선 깼는데 거래량 전혀 없었어요. 에코프로가 오를 때 에코프로 BM보다 많이 오른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에코프로 BM도 하반기 기점으로 북미 시장, EV 시장 경쟁력 확보하고 지금 바닥 찍고 안 올랐죠. 근데 요 두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작년 10월 달 말에 부산에 가서 2차전지 반대매매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다.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바로 상치고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에코프로 BM도 이제 내려왔어요. 반대매매 나갔고 에코프로도 이때 상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때 바로 안 간다 말씀드려서 상치고 지금은 또 어떤가요? 120일선 관통급등 나와요. 에코프로도. 그래서 에코프로도 같이 오를 거고 에코프로도 저점에서 한번 확 치고 올라오는 게 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삼성 SDI도 사실 이제 1월부터 5월 달까지 중국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는 삼성 SDI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삼성 SDI 요 밑에 볼린저 엔벨로퍼 하한선 왔죠. 독일 전기차 보조금 중단했나요? 유럽 보조금 축소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미국의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을 하면서 실적 큰 폭으로 개선돼서 ESS 사업이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삼성 SDI입니다. 전고체 전기 양산하는 거예요. 모멘텀 될 거죠. 그러니까 미국 공장 가동 또 전고체 상용화 여기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고부가 배터리 쪽에서는 사실은 자동차 쪽 전지 부분에서는 수익성 제고가 기대가 되는 데가 삼성 SDI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35만원 여기 자리는 강력하게 2차전지 위치가 삼성 SDI는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지켰어요. 밑바닥 LG 화학이 요 밑에 왔죠. 그러면 LG 화학 자리에서도 요 자리에서 저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LG 화학은 요 밑에 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저점 지켰고 삼성 SDI 저점 지켰어요. 같이 오를 거예요. 에코프로 저점 지켰어요. 포스코 퓨처엠 저점 지켰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급등 안 들어가고 저점 딱 지켜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날 6% 올랐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딴 거 없습니다. 6%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21선은 급등을 못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죠. 여기서 6% 올랐는데 7월 10일 날 이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해요. 결국은 여기서 그동안 손절했던 분들이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버리는, 트럼프 때문에 다시 버리는 자리, 요 밑바닥을 왔는데 다른 종목은 요 밑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강력 맥점은 지금 이 36만 6천 원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하고 비교해 드릴까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자, 대우건설 제가 6월 20일 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댓글 꼭 주세요. 3835 끝났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6%로 시작하는 걸 누가 만들었느냐? 동시호가 2초 전에 만들었어요. 보합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올랐던 거 아래 음봉을 왔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가는 줄 알고 샀던 분들 또 손절시키고 이제 횡보 들어갔죠. 121선 왔다 갔다 하다 쏴버리죠. 그래서 요렇게 급등이 들어갈 때 호재든 나오는데 포스코홀딩스가 나올 때 이 대우건설로 비교해드리면 제가 대우건설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6, 7천 원 이상 조정 후에 만원도 변함없습니다. 근데 대우건설이 요렇게 되는 걸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요런 자리가 딱 떠서 요렇게 50만원 가면 이제 간다 했는데 뭐지? 하면서 또 내려와서 떨어집니다 얘기했는데 이 밑에라는 인내하신 분들이 수익 낼 수 있어요. 요 상승에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인데 미국이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2차전지 이렇게 올라가서 120년 쏘면서 이 자리에서 인내하신 분들은 한 묶음으로 봤을 때 50에서 55까지 일단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줘요. 거기서 추천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참고만 해주세요.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하지만 저는 증명을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증명한다 그러고 다 증명해요. LG전자도 증명했고, 대우건설 요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증명했고, GS글로벌도 증명했습니다. 증권주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계속 좋다 말씀드렸고, LG전자도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현대차도 유튜브는 그날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 안 바꿉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 주주님들은 또 단타 들어온 사람들 이제 물량 털렸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타 물량 나갔네. 외국인들 100만 주 안 사줬는데 하나도 겁 안 나요. 기관들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들 지분 확 안 늘렸잖아요. 급등하는 날 100만 주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봐드릴게요. 꼭 보여드릴게요. 팔 때도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 팔 때 우리가 다 샀잖아요. 그쵸? 계속 파는데도 올랐잖아요. 오를 때 쇼커버링 하루 만에 들어옵니다. 쏠 때 대우건설처럼 이렇게 한 방에 들어와요. 외국인 기관 매수, LG전자처럼 한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 자리 너무 땡큐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저는 살 돈이 없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서 어차피 하루 오르고 사고 하루 오르면 팔고 하시는 분들은 단타거든요. 알아서 해주시면 되시고 어차피 내가 왕창 사지 않자 단가 안 낮아져요. 올라가서 1차 매물대 이상 돌파됐을 때 생각하자고요. 이해되셨죠? 포스코홀딩스 상한가 기원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와 함께 에코프로는 변동성이 또 상도치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가 만약에 상승하는 것보다는 덜 할 수 있으나 떨어질 때는 덜 떨어져요. 포스코홀딩스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까지 봐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현대모비스 편입한다고 말씀드렸고 자동차주 봐드렸고 현대차는 지금 약간 올라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올라있을 때 질르면 안 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갈 거예요. 현대차는 인도 쪽에 얼마나 매출이 좋은데 저는 현대차의 미래가 밝은 게 동남아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어요. 도요타 제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요타 자동차 탔지만 이제는 현대차가 더 인기가 있어요. 전기차 쪽은 인도네시아 쪽 전기차 점유율 1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라오스도 현대차 1등, 미얀마도 현대차 1등, 베트남도 1, 2등 다투고 있어요. 미국도 현대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폭등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조정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정시 봐야 되죠. 요 밑에 내려올 때 현대차 보시면 돼요. 신규로 보신다면 현대모비스 지금 보시면 돼요.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이해되셨죠? 그리고 MS 오토텍하고 DY는 계속 보시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서현이와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다 바닥권에 있거든요. 안 올랐어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다 내려와 있어요. 대원강업도 그렇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LVMC 봐드리면은 LVMC는 제가 설명을 이 전 영상 좀 봐주세요. 구독자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라이브 영상, 최근 영상 3-4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여기 세누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세누한 오세영 회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연매출 8조 7천억, 라오스 장관, 라오스 마트 1등 다 나와요. 세누한 매일경제 특집 방송이었어요. 채널A 방송도 있거든요. 이게 종편의 특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봐주시고 보시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LVMC 홈페이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통, 이마트 얘기 나오고 전기차 요거 태국까지 진출하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하고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 얘기 나오고 트럭 점유율 90% 나오고 베트남 트럭 2등 다 나와요. 여기 요거 봐주세요. 캄보디안 GD자동차 미얀마 판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영상에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되겠을 때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차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되듯이 엔화 강세가 되고 이제 위안화 강세가 되고 뭐 루피화도 강세가 되고 다른 나라 뭐 깁 같은 경우도 강세가 되겠죠.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미 리포트에서 이미 나왔고 현대차 판매량이 지금 예전보다 2-3배가 비싸져 있는데도 사상 최대로 팔리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LVMC가 대기업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마트. 하반기에 이제 생기고 대형 쇼핑몰 2-3개 생기죠. 라오스에 제일 큰 거 거기에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들어가고 한국 기업들 다 들어가죠. 본촌치킨부터 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한 이마트 들어가죠.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린다고 했고 근데 오늘 또 보시면은 오늘 나온 기사예요. 동남아 중심 진출. 자 여기 기사 나왔어요. 보세요. 오늘 나온 겁니다. 동남아 시장으로 해서 라오스 합작법인에서 국민카드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KB캐피탈에. 근데 KB캐피탈하고 합작법인 한 게 라오스 대표 한상기업인 LVMC, 한글로는 LVMC 홀딩스입니다. 어엘이에요. 코라오 그룹이죠. 자동차 할부금융을 설립해서 라오스에 진행했는데 라오스 현지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어서 활용한 데가 KB캐피탈이죠. 그래서 KB 코라오 리싱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처음으로 해외 라오스에 진출해서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50%다 보니까 차를 팔 때 할부로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KB 코라오 리싱이 LVMC 홀딩스, KB 캐피탈 합작법인이 KB 코라오 리싱인데 여기에 지분율에 KB 캐피탈 51%, 국민카드 29%, LVMC 홀딩스 20% 있죠. 그러면 LVMC 관련된 은행이 2개예요. 인도차이나 뱅크, 라오스 민간은행 1위 있죠. 거기에 오세영 회장 지분이 80%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은행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KB 코라오 리싱에는 LVMC 홀딩스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카드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진출하고 라오스 쪽에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라오스를 해서 인도까지 진출해서 하고 있다. KB 캐피탈이. 근데 여기에 KB 국민카드 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기사가 나와서 오늘 나온 기사니까 보여드렸고 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LVMC가 전에 이제 채널A 방송 보세요. 거기 나오니까 라오스에서 병원 사업 하고 싶다 그러시고 피부과라든지 피부 미용 쪽 관심 있다 그랬거든요. K-패션이나 K-미용 쪽이 뜨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병원하고 관련된 이뮤니스 바이오, 면역세포 치료제 이뮤니스 바이오랑 LVMC의 그 란상 홀딩스 있죠.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합작법인한데 란상 홀딩스하고 UD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LVMC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란상 홀딩스가 LVMC 거잖아요. 오세영 회장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합작법인을 했는데 여기가 이뮤니스 바이오 상장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상장 목표로 하는 데인데 이게 고대 구로병원 세포치료 임상사업 협력했는데 이게 첨생법 수혜주로 뜨고 있는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첨생법, 첨단 바이오 안전 쪽으로 해서 시너지 될 전망인데 모든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가 가능해 져서 첨상법 수혜주로 이뮤니스 바이오가 상장 목표로 하는 기업이고 임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뮤니스 바이오랑 라오스, 인도차이나 세포치료 진출 사업했을 때
코라우 그룹 란상홀딩스하고 여기 란상홀딩스는 이마트 지분도 들어가 있죠? 요번에 이마트하고 UD 했을 때 란상홀딩스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랑 합작법인을 해서 이미 라오스 병원 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첨생법 의료체계 지역에 공급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해서 이미 한 대예요. 작년에 기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포치료대 사업도 했고 동구바이오 제약 재료가 합작법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구바이오 제약 전화하면은 라오스가 제일 중요하고 LVMC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보세요. 동구바이오 제약 전화해서 요새 동구바이오 제약이 피부 미용 쪽 우리가 동구바이오 제약 쪽 요새 차트 너무 좋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반기에 LVMC랑 합작법인을 한 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CMO 복제약을 라오스에서 같이 생산을 해서 이 동구바이오 제약이 몽골이라든지 다른 쪽 이제 수출하고 돈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피부과 가서 약봉투 보면 다 동구바이오 제약 거예요. 피부과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합작법인 해가지고 동구바이오 제약 주담도 라오스 LVMC랑 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라오스에서는 삼성전자만큼 인정받고 오히려 심지어 교통딱지 위반에도 LV 사원증 보여주면 통과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또 남아있구나. 그러면은 이뮤니스 바이오의 동구바이오 제약에다가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방금 속보가 떴는데 25일에서 8일 라오스 방문해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라오스 쪽 검색하면 하반기에 뮤직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라오스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일하러 오고 LVMC 이미 완도군하고 울주군하고 전북하고 한우를 이미 LVMC 마트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K 유통,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트, 이미 라오스에서 마트 1위가 LVMC거든요. 코콕마트로. 근데 이제 이마트까지 편의점, 노브랜드까지 해서 2,000개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오스 무역 통계를 딱 보면은 여기 나와요. 며칠 전에 나온 거잖아요. 통화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감소되고, 리포트는 제가 쓴 게 아니죠. 그리고 라오스 주요 수출품목의 에너지 광물 자원 LVMC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만 보시면 돼요. LVMC 핵심 뭐다? 여기 보시면은 자, LVMC의 코코넛 사일로가 이제 카카오톡 개발을 한다 그랬죠? LVMC 이제 LSM에서 라오스 국민 카카오톡을 만들어요. 정부 부처에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요거랑 합작법인이 LS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핵심이고, 광산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LVMC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글로벌 상장 광산에서 3년 동안 준비하신 분이 LVMC에서 광산 준비하고 있다고 여기 딱 나온 걸 제가 잡아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라오스 수출이 한국하고 60%가 증가했어요. 뭐가? LVMC 현대차, 기아차 50%잖아요. 1등이잖아요. 중장비 수출 호황이라고 나오잖아요. 환율이 2만 깁을 돌파해서 2만 2천 깁 갔으니까 옛날에 8천 깁이었는데 차값이 우리나라에서 3천만 원 하던 게 라오스에서 8천입니다. 근데도 할인 프로모션은 안 하고 1분기 때 제일 많이 팔려서 앞으로는 이 깁이 가치가 올라가면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리포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라오스하고 최대 규모의 그 교역을 하는데 이게 라오스 중국 고속철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라오스 중국 고속철도하고 그리고 베트남하고 고속철도 연결되고 태국 쪽으로 연결되는 게 언제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놨잖아요. 방콕 비엔티안이 라오스 비엔티안이 열차 운행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제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라오스 전력 광산 수출에 주력하는데 라오스에 가장 많은 게 금하고 굴인데 광산 준비하고 있다고 3년째 얘기했고, 그리고 라오스 수출 상위 나라에 우리나라에 떡하니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건설 광산기계가 왜 뜨냐 하면은 라오스에 지금 고속도로 짓고 있고 건설 라오스 제일 큰 쇼핑몰을 LVMC가 하반기에 오픈하잖아요. 이마트랑 같이. 그래서 요걸 본다면 지금 라오스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한국산 자동차하고 건설 광산기계가 엄청 뜨고 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라오스의 세금의 20%를 내는 데가 LVMC예요. 아까 그 매일경제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K광산도 건설기계도 엄청 진출하고 있어요. 요 기사가 이미 나온 거죠. 그쵸?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또 라오스의 내수가 어려우면은 동남아로 시작하는 K식음료, 여기에 이마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이제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정말 요런 것들을 제가 다 잡아내는데 보세요. 라오스의 진출 전략이에요. 요걸 보시면 리포트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 평가했을 때 라오스 경제 성장률이 계속 증가하는데, 라오스는 사실 코로나 때보다 소득이 한 60%인가 70% 늘은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올해 관광의 해를 맞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1위가 라오스입니다. 관광업이 뜨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중국하고 라오스 철도 때문에. 근데 이게 태국까지 연결되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직항 생겼고, 그쵸? 경제 회복하고 있고,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증가하고 있다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라오스 국민들이 검색하시면 우리나라 지금 농촌을 꽉 채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좀 못 살 때 독일 쪽에 가가지고 다 우리나라 외화 송금했잖아요. 그런 효과로 지금 라오스 소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유통망,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세요. 라오스 유통산업 복합 쇼핑몰 오픈하는데 태국 빅시가 이미 생겨서 망했어요. 라오스에서. 너무 비싸대요. 왜냐하면 아까 저기 LVMC 그 유튜브 가보시면 LVMC는 자체적인 시장을 갖고 있어요. 재래시장을, 제일 큰 거를. 그래서 코라오그룹이 LVMC잖아요. 빅시는 이게 작년에 올 초에 나온 건데 생겼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LVMC 코라오그룹은 빠뚜사이 돈찬 지역의 대형 메가몰을 오픈하는데 여기에 이마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맨날 기사 내잖아요. 하반기 오픈한다고. 그래서 유통업체를 해서 라오스의 매장을 코콕마트를 1000개까지 구축 예정인데 2000개까지 늘린다는데 이게 이마트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류 열풍이거든요. K푸드 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 리포트가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다 찾아갖고 보여드리는 건데 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외국인들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볼 내용이 많은데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라오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설명은 요 전 영상, 전전 영상, 전전정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너무 자세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의 흐름이 예상이 되냐면 적어도 카페24라든지 제가 공개 안 하는 종목들 많아요. 요런 식으로 일봉상으로 타고 올라가서 월봉 상한선, 엔벨러프 저항선 요 자리에서 신고가 월봉상으로 바로 여기 3답을 바로 찍잖아요. 대한해운도 바로 신고가 찍어버리는 21선 자리 요 자리 요렇게 가는 거. 코리아 FT 월봉상으로 뭐라 그랬죠? 볼린저밴드 엔벨러프 상한선에서 월봉 120에서 관통해서 급등, 연차트 10년 만에 돌려서 126%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PHA 같은 연차트를 월봉상으로 월봉 상한선, 엔벨러프 저항선 요 자리 밑에서 요 자리 지금 LV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LVMC는 요 자리에서 120월선 급등해서 요렇게 되는 걸 제가 한번 목표로 하고, 연차트 100%가 왜 터진다고 제가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엔 지금 라오스 전기차 충전은 설명도 안 드렸고 라오스 전기차 충전 독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뭐예요? 라오스에서 지금 카카오랑 협업하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KB금융, 인도차나뱅크 은행 가지고 있고 쇼핑몰 이마트랑 하고 뭐 글로벌 메이저 기업 다 하고 다 동구바이오차하고 대기업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올라가는 게 사실 이 작년에는 제가 레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런 게 전환자체 CB로 한 거거든요. 지오릿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폭등했잖아요. 10배 오른 게. CB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CB 갖고 EV 첨단 소재하고 CB 갖고 10배 간 거거든요. 이렇게 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LV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오늘 또 기사 나왔는데 중앙 첨단 소재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실적 보고 못하는 게 여기가 지금 이것도 보면은 시총 2조 가까이 됐잖아요. 매출 없어요. 여기 뉴스 나옵니다. CB 갖고 하는 거예요. CB 갖고. 여기 나오잖아요. 석연차는 주가 급등이 대규모 CB 전환 시기와 맞물리는데 저는 예전에 이거 가지고 초대박을 냈던 게 기억나시면 꼭 댓글로 주세요. HLB예요. CB 전환한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 매출 아예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급등이 나오잖아요. 월봉상으로. 이게 얼마부터 오르는 거냐?
400원부터 오르는 거예요. 400원부터 10배 가고 또 떨어졌다 또 20배 가고. 이게 성장주예요. 루닛이 그런 거고. 매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레인보우도 하나도 안 나와요. 현재는. 하나도 펫드론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는 성장주에다 광산에다가 2차전지 광산 그리고 무슨 합병 KL 매각주예요. 그러니까 LVMC가 전환사 중앙첨단 소재처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HLB를 불사조가 2019년도에 나타났을 때 이때 정말 유명했던 게 HLB예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세게 얘기했습니다. 패기가 있었거든요. 전환사채 주식 전환한다고 매일같이 영상 찍어가지고 10배가 한 달 만에 올랐어요. 전환사채가 이때 가격이 바뀌어서 이때 19,000원 때 지금 가격 바뀐 거거든요. 이것도 HLB도 무증해갖고 19,000원, 2만원 떨어졌을 때 주식 전환 하려면 5만원 이상 가야 된다, 6만원 이상 가야 된다. 맨 그 얘기하면서 10배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 좋아하셨고 지금 중앙첨단 소재도 CB 때문에 그런 거예요. CB 때문에. 그럼 LVMC는 제가 뭐라 그랬죠? 많은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진짜로 다 알려드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갈 때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갈 거고 회사가 실적이 고금리가 꺾이고 이제 하게 된다면 환율도 이제 정상화되게 된다면 대박이 날 게 LVMC 때 KR모터스 매각하기로 했거든요. 무조건 500억 들어와요. 이거 매각하면은. 이것 때문에 순이익이 그동안 적자가 나오고 이마트든 뭐든 공장 짓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KR모터스도 하반기 때는 중국 제남칭치 쪽 이제 빼거든요. 연결재무제표에서. LVMC가 지금 순이익 흑자 전환했는데 여기 기사 보면 다 나와요. LVMC 실적하면은. 차값이 제일 비싼데도 흑자 전환됐고 KR모터스 손상차손 적자 나는데도 흑자 전환됐는데 매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LVMC가. 그리고 대박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KB캐피탈 말고 인도차이나뱅크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오세훈 회장이 80% 지분 갖고 있어요. 근데 오세훈 회장 인도차이나뱅크 지분 합쳐서 지금 몇 프로예요? 40%죠. 근데 인도차이나뱅크가 주식 전환이 되면 50%가 넘어갑니다. CB 전환사채가. 그래서 오세훈 회장이 3년 동안에 매집한 게 1,000억이 넘어요.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로. 인도차이나뱅크도 오세훈 회장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비율 60%의 자산 7,000억이에요. 너무 안정적이죠. 그러면 이제 이마트든 쇼핑몰이든 현대차든 그리고 미얀마가 이제 돌아가는데 라오스 인구의 10배거든요. 그러면 미얀마 현대차 독점이에요. LVMC가. 미얀마에 파는 현대차는 LV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잘 됐었는데 쿠데타 때문에 위축됐는데 조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광산 투자하거든요. 가스 미얀마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미얀마 현대차 크레타 판매하는데 도요다가 철수해서 혼자 독점 1위예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라오스보다 더 심한 데가 미얀마예요. 중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LVMC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아직 오르지도 않았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 안 했습니다. 1,900원짜리 인도차이나뱅크 주식 전환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급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하루 만에 정고점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월봉상으로 원하는 가격 찍었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주목해서 보세요. 이번 주에 LVMC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보합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힘들었던 건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 횡보치고 있어요. 2주째. 근데 변곡이라고 보고 20일선 자리이기 때문에 60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자리 월봉 볼린저 밴드 상한선 엠발러프 저항선 120월선 돌파 안 했고 연봉상으로 100%짜리가 안 떴어요. 그래서 LVMC 지금 2490인데 제가 이틀 전에도 2,600원 돌파되면 매수대 강하게 들어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장이 떨어지고 이제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2,600원 갈 것 없이 보셔도 될 것 같고 올라가면 보실 분들은 2,600원 돌파하면 그때 강하게 쏠 수가 있으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현대모비스 마냥. 그리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면 3,000원 라인까지는 한 번에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점검 싹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정말로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고
분석을 해서 팩트 위주로 단 한 개도 거짓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이 자리에서 이게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자. 왜 지금 이게 2,600원 돌파하면은 하반기 때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고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정 나오고 주봉 20주선 돌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세영 회장이 여기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1,000억을 매집했기 때문에 전환사채로 최근에 급등시켰던 HLB라든지 작년에 EV 첨단 소재라든지 지금 중앙 첨단 소재,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져야 급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LVMC 시가총액이 예전에 1조 7천억인데 1조를 안 갔어요. 이때는 현대차 딱 하나 했거든요. 라오스. 지금 하고 있는 거 전부 안 했던 사업인데 베트남 트럭 2등 만들어놨고 미얀마 현대차 독점해놨고 캄보디아 하고 라오스 쪽에 이마트든 동구바이오 제약이든 전기차 충전이든 다 하는 건데 예전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말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자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많은 분들 기죽지 마시고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맞다고 한다면 올랐을 때 한 번에 급등을 했을 때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바닥권에 있는데 이걸 왜 기다리는지. 그래서 저가 때로는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 안 간다, 오래 기다린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적 정말 많거든요. 근데 끝내 웃을 수 있고 가기만 하면 된다. 저의 역할은 팩트를 설명드리고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속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될 거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독한 마음으로 인내하셔서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냥 가지 마시고 지금 너무 도움됐다. 오늘 내용도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댓글 하나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010-96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고 유튜브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알람이 가고 매일같이 멤버십 라이브 진행하니까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